네, 반갑습니다. 총회한국교육원 총회한국교회연구원 원장 노용상입니다. 이번 5번에 걸쳐서 15분짜리 강좌를 만들었는데요. 마을 목회와 106회 총회 주제에 관한 연관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에 걸친 강의 들어주시고 또 이 마을 목회의 진작과 106회 총회를 이렇게 잘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제 106회 총회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06회 총회는 그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 주제는 3가지의 요소를 포함하는데 복음의 정체성, 특별히 공적 복음을 유영모 총회장님께서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와 목회의 개혁,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세상의 변혁입니다. 또한 마을 목회는 보통 정의되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목회라고 정의되는데, 이러한 총회 주제와 마을 목회 정의 사이의 연관성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총회 주제와 마을 목회 정의 사이의 비교입니다. 첫 번째, 그 총회 주제 가운데 복음으로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복음을 말하면서 공적 복음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 총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는 건데, 교회와 목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을 목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고 목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을 이롭게라는 마지막 3번째 요소는 우리가 그 마을 목회 정의 가운데 세상을 살리자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데, 개인주의적 행복론에 만연된 오늘의 사회를 공동체적, 마을 공동체적인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럼 첫 번째 요소로서 다음으로 3번째 공적 복음과 마을 목회의 상관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단 총회는 복음의 정체성을 규명하며 그 복음이 공적 복음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공적 복음의 정체성의 문제는 오늘날 논의되는 공공신학적 논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공신학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직도 그것이 완벽하게 정의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특징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 공공신학과 마을 목회에 대한 상관성에 대한 논의를 공적 복음과 공공신학이라는 책으로 편찬해서 냈습니다. 이번 9월 총회를 맞춰서 이 책을 편찬했는데 많은 참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신학은 먼저 교회 밖의 비기독교인과의 소통을 중시합니다. 교회 안으로 개토화된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로서 설득하는, 영어로 persuasion이라고 하는데요, 강조하는 그러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신학은 비기독교인에게 접근하며 너무 교리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그들과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을 통해서 복음을 공유하고자,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한국교회가 점점 사회적 소통을 잃어버리고 개토화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등지고 또 많은 지성적인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지성인들이 많이 교회로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자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 좀 더 알기 쉬운 내용으로 기독교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과 공유하고 있는 사회를 함께 염려
하며 협력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언과 같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는 말을 점점 이해할 수 없게 된다면 아마 기독교는 점점 이게 섹터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며 사회 소통을 점점 밀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다음으로 공공신학은 우리의 신학이 교회 내 목회자의 활동에 대해 집중하는 목회신학, 패스토럴 티올로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세계를 변혁하는 정치 참여의 신학, 곧 폭넓은 실천 신학이 되어야 함을 이 공공신학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그 교회 내 목회만으로 끝나는 신학이 아니라 사회를 개혁하고 사회의 많은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공신학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공신학은 커다랗게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세상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과 또 사회를 변혁하는 데 관심이 많다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공공신학과 마을목회 사이에는 상당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네 번째로 이 공공신학과 마을목회의 연계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공공신학적 정망은 마을목회의 취지와 많은 관련이 있는데요. 마을목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모토가 있습니다. 마을을 교회로, 주민을 교인으로 하는 모토를 강조하는데 교회만 보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목회의 대상으로 보고 또 교인만 대상으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주민 전체를, 마을의 주민 전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목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마을을 품는 목회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 몇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많은 교회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요. 그 장학금을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만 준다면은 그러한 목회는 이제 교회적 목회, 교회 목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장학금을 주되 교회 밖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주게 되면 이제 그러한 목회가 마을 목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학금을 주되 교회 밖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한 50% 정도를 이렇게 배정해서 주는 것이 이렇게 마을과 이렇게 어우러지는데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보통 이제 12월 겨울이 시작하게 되면 서울 지역에서 이제 또 전국에서 김장을 담아가지고 독거노인에게도 주고 또 이렇게 힘드신 분에게도 주는데 이러한 김장을 줄 때 교인들의 그 가정에만 준다면 그러한 목회는 교회 목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김장을 해서 준다면은 이제 그러한 목회가 마을 목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김장을 나눠줄 때 보통 구역장들이 많이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구역장들이 나눠주기보다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하더라도 통장들이 나눠주게 되면 이 마을 목회가 저는 더 효과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통장들이 가서 김장을 나눠주면서 이게 무슨 교회가 나눠준 김장입니다. 그 통장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또 통장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주변에 또 이웃들과 같이 통장도 우리 교회 다니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교회에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을 목회의 하나의 중요한 그 실천 가운데 마을 신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방하면 교인만 신방하지 않습니까? 교인만 신방하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의 집들도 신방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저는 마을 신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을 목회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에 있어 마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뭐 부천에 있는 이원돈 목사님이라든가 이러한 마을 신방을 강조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마을 신방도 하나의 좋은 마을 목회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을 목회라는 것은 이렇게 그 교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교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넓혀서 주민 전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아울러 마을 전체를 목회의 대상으로 삼는 목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마을 목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목회의 대상으로 공유함으로써 교회 안팎의 소통을 중시하는 그러한 목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 목회는 교회 내적 목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의 어려움들도 목회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보아서 사회 문제에 관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목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영혼 구원의 문제도 그들을 위해서 접근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어려운 생활 또는 어려운 삶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려운 생활 또 어려운 문제들을 적극 교회가 돕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관련된 사회제도적인 문제라든가 기타 사회 전체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를 변혁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마을 목회는 하나의 그 교회 내적인 영혼 구원의 문제와 함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문제, 오늘의 행복의 문제를 적극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는 이제 그런 목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목회와 공공신학의 그 주요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표로서 정리를 했는데요. 공공신학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적인 신학에서 공적인 신학으로 전환하자라는 건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마을 목회는 개인적인 행복과 함께 이 공동체적인 행복을 강조하는, 마을 전체의 행복을 강조하는 그런 목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고자 노력하는 신학이 공공신학인데, 그런 입장에서 마을 목회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또 주민들에게 기독교의 사랑과 복음을 이해하기 쉽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목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신학은 한 나라 내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한 문제까지 그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그 마을 목회도 로그로의 지역과 동시에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제 그러한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신학은 이론을 앞세우는 신학이보다는 실천을 몇 개 좀 남은 것 같은데, 공공신학은 이론을 앞세우는 신학이라기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신학인데요. 마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목회도 우리가 먼저 이론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한 것이 아니라 마을 목회하는 많은 분들, 그러한 분들의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그 마을 목회의 이론들을 형성해 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목회는 굉장히 실천성이 있는 그러한 목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마을 목회를 oath of praxis, 이 praxis를 강조하는 그러한 그 신학이다, 목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화면을 좀 키워주시면, 공공신학은 교회 내의 목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회적 문제도 동일하게 관심을 갖는 것인데, 동시에 마을 목회도 개인의 구원과 함께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한 기독교적인 사명을 강조하는 목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그 마을 목회 특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썼는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걸로 기독교의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것을 실증 전도라고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함께 이 세상에 사랑의 행동으로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 목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해가지고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목회, 또 근본 저희 총회가 이렇게 정한 주제를 실천하는 그러한 목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